네, 0707님이 철원도 더워요 그러셨네요. 오늘은 철원도 더운가 봅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좋은 영화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동진의 시네마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철원은 밤은 좀 추워요. 아, 철원 밤은 추워. 거기 이제 대성산, 접근산 뭐 이렇게.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아, 네. 15사단 화천에서 했기 때문에 철원하고 아주 가깝고요. 거기가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고. 낮에는 덥고. 네. 그리고 그렇구나. 군복이 더워요. 아, 그것도 있겠어요. 군복은 진짜. 하복이 없으니까. 덥죠. 맞다. 역시 네. 오동진 선생님 모든 화제와 다 연결이 되는 지식 정보 창고. 19살 때 군대 가서 진짜 정말 어린 나이에 그때는 이제 28개월 반을 했거든요. 네. 거의 2년 반 정도 있었던 거죠. 네. 그 어린 아이를 참. 19살 때 가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아. 제가 만으로 19살 때 20살 때 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20살 때 가서 22살 때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쟁을 그런 나이에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정말 총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저 초등학교 때는 전쟁 화보를 보면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했는데 언젠가부터 전쟁 화보를 애들이죠, 보면 애들. 네. 이런 어린 사람들을 그렇죠. 죽으라고 네. 내보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뭐 지금 맞아요. 그렇죠. 가자 지구에서도 그러고 다 젊은이들이.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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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야죠 전쟁.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번에 네. 저희 방송 출연하신다고 원더랜드 시사회 못 네. 가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영화가 지금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안 됐죠. 너무 안 됐어요. 여기 탕웨이 나오고 네, 탕웨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수지 나오고 뭐 박보검 뭐 살벌하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는데도 너무 망했어요.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이건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정도로 너무 안 됐어요. 영화는 착하고 아름답고 예쁘죠. 거기서 그쳐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술력이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이 너무 빨리 가니까 네. 영화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차. 그러니까 이제 탕웨이가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네. AI 인공지능으로 태블릿 PC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마고치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다마고치에 밥 줘야죠. 키우잖아요. 네, 키우잖아요. 똥 치워줘야 네.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AI 형이 돼서 모든 정보를 집적시켜주면 쌍방향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뭐 교육도 가르쳐주고 네.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건데 이미 AI는 어느 카페에 가면 그 서빙하는 AI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형 AI가 나와 있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너무 늦었어요.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과 바둑을 두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태블릿 PC 안에서 엄마가 있는 게 좀 너무 늦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그 탕웨이의 모성형 AI가 모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네. 그거 말고 수지와 박보검 커플이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박보검이 지금 그 코마 상태예요. 그래서 AI를 넣었어. 네. 그래서 이 여자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박보검과 대화하고 같이 자고 사랑하고 살아요. 정말 너무 아쉽지만 만져보지 못하고 뭐 같이 뭐 느껴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나의 AI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를 스스로 달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깨났네 남자가. 그러면 이제 남자 둘이 되는 거잖아요. 네, AI 박보검과 현실 속의 박보검이. 이랬을 때 사람은 어느 쪽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둘의 사랑이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여자는 박보검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했던 것 아닌가 이런 것. 사랑에 대한 본질과 사랑에 대한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커플 얘기인데 네. 그 커플이 사이드로 가고 탕웨이 얘기가 모성의 AI가 그게 메인으로 온 거죠. 이걸 약간 뒤집었으면 얘기를 훨씬 더 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제작할 때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겠죠. 어느 것이 더
뭐랄까 더 많은 관객이 그렇죠. 대중적인가 이런 생각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패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대중들이 봤을 때 약간 올드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영화로 저는 생각하고요. 네. 충분히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의가 있는 영화예요. 네. 미덕이 있는 영화고 김태형 감독이 좌절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탕웨이도 또 좋은 배우니까 또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술적 상상력이 들어오는 영화는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것, 네. 차마 생각하기 싫은 것,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상상하도록 만들어야 네.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는 걸까요? 또 하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 또는 본질적인 문제에 좀 천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 공간의 얘기는 사실은 네.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는 사실은 인간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삼체 그러면 우주 근원의 문제잖아요. 삼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때 그렇죠. 선생님 추천받고 봤는데. 이 도대체 우리가 이런 우주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네. 것도 묻고 있는 거니까 기술력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존재론적인 얘기. 질문을 그렇죠. 던지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만 사실은 중화가 될 거예요. 저건 옛날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묻고 있는 얘기가 항상 철학적인 얘기니까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이원화되면 기술력은 딸리고 얘기도 약간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영화는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지만 웰메이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많이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패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기술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발전을 그렇죠. 할 테니까 네. 기술적 상상력만 가지고 승부를 보기보다 거기에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질문을 던져야 그렇죠. 된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저도 보면서 연애를 할 때 네. 때로는 상대가 귀찮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을 때만 만나줬으면 그렇죠. AI면 좋겠고. 내가 좋을 때만 만나고 내가 편할 때만 만나면 되니까 네. 그게 영속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다마고치 요새 안 키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지 박봉원 커플의 네. 이야기를 좀 더 파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네. 그때 저 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지가 살아난 코마에서 깬 남자가 이제 막 적응을 못하니까 환자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돌봐줘야 될 환자. 귀찮고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욕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 슬쩍 끊어보는 거예요. AI 박보검을. 그렇죠. 둘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요런 얘기가 사실 진짜인데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도 질문하게 만들고.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가장 극도의 일부만이 네. 타인의 일부만을 만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나의 전부가 그의 전부를 만나거나 그녀의 전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극히 일부만이 타인의 일부만을 접촉하거나 만날 뿐이다.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얘기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 인생관과 세계관과 연애관이 네. 뭐 전부 가지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좀 자유롭게 놔두려고 하거나 이런 거겠죠. 자기를 스스로 해방시키거나 이런 건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이런 AI형 영화에도 많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진짜 제작하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전 제작자 오동진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정우 성동일 씨가 네. 주연을 했던 하이제킹. 네. 이건 흥행이 좀 되고 있나요? 안 됐죠. 이것도 안 되는. 이거는 네. 이렇게 마케팅하기 참 어려운 영화예요. 이게 사실은 겉으로 느끼기에 하이제킹이니까 비행기 납치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그럼 느끼기에 북한 쪽에서 납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홍보를 하면 또 언제 때 6.25 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그 얘기야. 네, 또 그 얘기야 뭐 또 남북 얘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사실 얘기가 북한애가 납치한 게 아니에요. 남한 친구가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며 납치한 거예요. 자진 월북 얘기고 네. 자진 월북 얘기가 이게 실제 했던 일이에요. 1971년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1971년에 대한항공 자진 월북 납치 사건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방공 교육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춰왔어요. 은폐시키고 역사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서 이게 볼 때 실제 있었던 일이야.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여서 이런 영화는 마케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데다가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남북 분단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6.25 전쟁 얘기 신물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홍보가 잘 안 된 그렇죠. 거다 네, 이건 그런 거고. 지금. 또 하나는 이거 이제 나는 그 이해가 가요. 작가와 감독이 이 영화를 비행기 안에서만 벌어지는 액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더 박진감이 있으니까. 이걸 뭐 앞뒤에 뭐 역사 문제,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넣으면 복잡하니까. 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폴 그린그레스라는 감독이 영국 출신의 감독인데 그 제이슨 누구죠? 저 맷 데이먼 나왔던 제이슨 본 아이덴티티 이 시리즈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네. 이 감독이 만들었던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그 9.11 비행기 납치 당시에 펜타곤으로 떨어질 비행기를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싸워서 다른 곳으로 맞아요. 떨어져서 네. 민간인 피해를 줄였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네, 네. 플라이트 94의 그 안에서 기내 비행기 상황만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착안을 했겠죠. 기내 안에서의 그 액션씬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 네.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서스펜스도 있고 박진감도 있고 액션감도 좋아요. 잘 만든 영화예요. 사실은 하이제킹이. 근데 저의 불만은 지금의 젊은 층 관객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진짜. 예. 1971년 상황인데 1968년에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했죠. 네. 무장공비 사건도 푸에블로 있었죠. 납치 사건이 있었죠. 네. 울진 삼척에서 대규모 무장공비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68년에서 70년이 한 남한 사회는 완벽한 레드 콤플렉스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북한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얘는 왜 북한을 가겠다고 했을까? 라는 것이 영화의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아. 그게 그거를 약간 빠뜨리거나 하긴 했는데 좀 약해.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검열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니 검열.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보다는 젊은 애들은 액션을 더 좋아하니까 흥행을 위해서 관객들 액션에 위해서 맞췄을 액션을 더 것이다.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또 패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제킹도 좀 아까운 영화예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서령님이 오동진 선생님 오셨어요 인사하셨네요. 오늘따라 말쑥하니 샤프한 모습 멋있습니다. 검정티 입으셔서 그런가요? 이거 들으시면 계속 검정티만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진짜 검정티? 아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시나 봐요. 제 후배 중에 방송인 중에 김태훈 씨라고 네. 네. 그 팝 칼럼니스트. 그 친구 항상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검은색 안경 끼는 남자들의 모임이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태가 검은 분들끼리의 모임이. 요즘 좀 다른 느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 같은 느낌을 주죠. 빠콩님은 오동진 선생님 오셨다고 반가워하시더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시더니 군대는 빨리 가는 게 좋죠. 저는 딱 21살에 갔습니다. 네. 양력생일 논산훈련소 입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군번하고 네. 학번은 안 잊어버려요. 네. 특히 군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서로 안 물어봐도 마음속으로 군번을. 군번 제가 33086695. 그래서 빠콩님도 군번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영성님 야구 시즌만 되면 너무 힘듭니다. 버스 운전하시잖아요. 야구장 앞 지나다니기 때문이죠. 김신조 사건, 이웅평 사건 모두 네. 기억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그렇죠. 연배가 좀 되셨네요. 네. 하이제킹 영화 네, 얘기하셔서 그 조성주님도 오동진 선생님 더운데 방송국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요. 제가 예전 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땀이 덜 난답니다. 땀이 덜 나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섭섭해져요. 그 더운 것도 네. 더위를 타는 것도
젊고 건강해서 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 갑자기 무더위가 더 많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나는 젊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일부에서는 흥행이 안 돼서 아쉬운 영화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이것만은 빠뜨리지 말고 꼭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 추천하신 영화 다는 못 봤지만 한 번 추천하실 때 그중에 하나는 봤는데 확률 100%였어요. 그렇죠. 다 좋았어요, 저는. 최고의 요번에 띵작. 네. 저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네. 올 상반기 올 한 해 최고의 띵작. 네. 퍼펙트 데이즈죠. 네. 아. 이 영화가 7월 4일 날 개봉되는데 네. 지금 몇 개의 극장에 깔려 있어요. 이미요. 네, 예술영화관에서 이미 상영을 하고 있고 약간 뭐랄까 약간 일본식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 퍼펙트 데이즈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개봉을 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진짜 그렇네. 뭔가 막 계속 흘리는 거예요. 네. 정보를.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그런 영화죠. 빈 벤더스 독일 감독이 만드는 일본 영화예요. 아우, 정말 야쿠쇼 코지가 나오고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빈 벤더스는 오지아스 히로를 좋아해요. 오지아스 히로가 1940년대하고 50년대 활동했던 일본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동경 이야기. 그렇죠. 일본의 3대 감독하면 뭐 구로자 아키라, 오지아스 히로, 미조구치 겐지 뭐 이러잖아요. 오지아스 히로는 거기서 좀 독특한 감독이죠.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태평양 전쟁이 기준점이에요. 그 이후에 일본 사회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존의 근거를 마련했느냐 이런 거죠. 군국주의와 집체주의에 기대서 살았던 사람들이 네.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매우 개인주의적인 되거나 아니면 매우 소극적이 되거나. 그래서 소시민적 삶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가 오지아스의 영화고 뭐 오자스케의 맛, 뭐 그런 동경 이야기 등등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오지아스 히로를 너무 좋아해서 빈 벤더스가 도쿄가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빈 벤더스는 예술가를 좋아해요. 스스로가 예술가지만. 네. 그래서 돈컴 노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죄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에요. 그 영화의 쇼트 자체가. 네. 아마 김희숙 씨가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그대로 미장센을 꾸려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어떤 그 오마주를 바치고 있는 영화겠죠. 예술가를 좋아하니까 휘나바우시 다큐도 만들었어요. 그런 느낌의 감독이에요. 빈 벤더스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빈 벤더스가 오지아스 히로 같은 마음으로 에드워드 호퍼풍으로 그린 영화예요. 오. 매우 예술적 고향의 의지가 강한 거죠. 예술적 느낌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 지점에 있느냐. 야쿠쇼 코지라는 그 주인공 히로야마 상이 주인공 이름이 히로야마인데 네. 히로야마가 그 직업이 공중화장실 청소부예요. 네. 근데 밤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을 읽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을 헌책방에서 사서 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이에요. 네. 지식인이 스스로 사회적 욕망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 도쿄의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자기의 일상의 업무인데 그 업무를 끝내고 나서 스스로가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서 은둔하듯이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학적 소양과 뭐 세상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삶을 스스로 갖고 나가는 얘기예요. 1시간 4분 동안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대사가 안 나와. 근데 오지아스 지로 영화도 보면 대사가 별로 나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네. 시간을 봤어요. 첫 대사 하는 게 1시간 4분째. 그리고 이 사람이 일상을 사는 게 로테이션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골목길에서 창문 밖에 골목길에 그 어떤 아줌마가 그 골목길 빗질하는 소리에 깨요. 항상 네, 새벽에. 네. 거기에 깨서 파츠에 물 주고 씻고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는 과정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관문에서 자기가 가지런히 놓아놓은 자기 물건을 챙기고 네. 나가서는 뭐
밴딩 머신에서 음료 하나 뽑아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를 탔을 때 오늘 날씨가 흐리면 뭐 페일 블루 아이스를 듣고 네. 루리드의 날씨가 화창하면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을 듣고 이렇게 네.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 그러니까 일상은 루틴을 깨면 안 돼요.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루함이에요. 지루함의 반복이겠죠. 근데 그게 30분이야. 그래서 제가 30분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그게 반복됐지. 아,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2시간짜리 영화니까 4번 반복한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설마 그렇겠냐마는 정말 그렇다면 이것도 새로운 형식이야. 네, 이랬어요. 물론 4번을 반복하지 않습니다만 그 4번의 반복 속에서 일상을 깨는 에피소드가 끼어들죠. 왜 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의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루틴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 중년 남자의 어떤 중년 남자 지식인의 모습이 이상하게 눈물 나요. 일본 사회가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인들이 사회적 욕망을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 사회가 지난 역사에서 그런 것들 많이 포기하게 만든 것 같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치와 문화가 따로 노는 아주 결정적인 사회가 일본 사회예요. 일본의 그 70년 넘게 자민당이 독재를 하고 있고 뭐 올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와 일본의 민중적 삶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그 국민들은 국민대로 각자 도생하고 있어서 너무 개인화된 사회. 그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사회적 개인적 욕망을 제거한 한 지식인의 일상의 모습. 이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쩌면 히로야마 같은 사람에게는 저것이 평화일 수는 있겠다. 다시 궁극주의를 선택할 수는 없고 다시 집체주의를 선택할 수도 없고 사회적 뭔가 일체감을 가지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획일화된 것들도 싫고 그랬을 때는 좀 못 살더라도 좀 저지대의 삶을 살더라도 공중화장실에 청소부라 하더라도 자기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면 저것도 괜찮은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퍼펙트 데이즈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관객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는 많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이게 이제 그 대중적인 영화는 좀 아닙니다만 네. 한국에서 이제 영화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반추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무엇인가. 만족하고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소비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거든요. 이 히로야마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네. 그런 욕망도 죽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욕망과 소비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끝간데 없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세상의 어떤 그 솔루션은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그 작가들도 많잖아요. 그 은둔해서 사는 작가. 네. 이런 작가들 마치 그 마크 트웨인처럼 그 전원에서 살거나 스스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이 삶의 만족도를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영화가 제가 봤을 땐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네. 퍼펙트 데이즈도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루리드. 네.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라고 이 이름을 그대로 썼구나. 네. 저는 이게 데빗 보이가 불렀나, 루리드가 불렀나 이렇게. 유리드 믹스가 있네. 그렇죠. 네. 저 벨벳 언더그라운드. 그렇죠. 1960년대와 70년대 팝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빔 벤더스의 퍼펙트 데이즈 7월 4일에 개봉관에 걸린다고 하니까 이미 많이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이렇게 흘리면서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세련된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교묘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야쿠조 예. 코지가 예.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제가 1월 1일입니다. 선생님 오늘 안성기 씨가 군번 얘기하시고 생일 얘기하시고. 안성기 씨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네. 사실은 옛날에 삼형제였다. 다 같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죠. 직접 만나셨나요? 제가 이제 한참 기자할 때 뭐 안성기 배우는 자주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야쿠조 코지도 일본의 운학이라는 영화 때문에 네. 그 1999년도 영화인데 제가 일본을 갔어요. 가서 운학이 때문에 단독 인터뷰도 했었고 뭐 구로자와 기요시의 뭐 큐어라는 영화 때문에도 인터뷰했었고 많이 했었죠. 네. 좋은 배우고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연기가 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배우구나.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마지막 장면은 야쿠조 코지의 정말 연기 최고의 빛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 장면이고 이 깐느에서 나무주연상 탔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오. 네. 나무주연상 탈 수 있을 만한 탈만한 작품에 나온 거죠. 네. 대사는 1시간 4분에 1시간 첫 4분. 대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사 없이 연기를 한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자꾸 하늘만 보는데 이 사람이 히로야마가 그 표정이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런 표정 연기 너무 잘하고 아우라 연기를 되게 잘하고요. 그러니까 그 야쿠조 코지는 정말 좋은 배우입니다. 네. 선생님 오영석 저희 청취자분이 논산훈련소 13522155입니다. 오영진 선생님 오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기숙 그러셨네요. 씨는 왜 군번이 왜 1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해서 모르시죠? 모르죠. 네. 논산이 1번. 저처럼 신교되는 3. 네. 그렇구나. 원이 남자들끼만 아는. 이제 저도 하나 알았어요. 그 두 번째로 또 네. 퍼펙트 데이즈 말고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다면요. 사실은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7월 2일부터 6일까지 7월 2일부터 6일까지 들꽃 영화제에서 상탄 영화들 다 모아서 들꽃 상영회 합니다. 들꽃 영화제는 선생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나라 독립영화 네, 영화제죠. 어워드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5개 부분의 상을 탄 작품들을 다시 모아서 재상영을 하는데 대상을 탄 작품이 절해고도예요. 절해고도요. 네. 절해고도도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이고 네. 한국의 독립영화들이 정말 그 엣지가 있고 결기가 있고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7월 2일부터 6일까지 장마지만 네. 장마에 영화 보기 더 좋죠. 네. 분위기 있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 또 못 오시니까. 맞다. 자리 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필 또 비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 비의 우중 분위기에서 한국의 독립 영화들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독립 영화만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일본 작품 2편을 제가 가져왔고 캐나다 영화 3편을 가져왔거든요. 네네. 일본 영화 중에 옆 얼굴이라는 영화 있어요. 옆 얼굴. 네, 그런 작품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자료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상영 스케줄이 나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무료입니다. 아하. 그냥 와서 영화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영화를 하루에 2편 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화장품도 드려요. 어허. 진짜요. 제가 많이 드려요. 제 마음도 드려요. 네. 선생님 마음까지 여러분 오늘의 기후 밴드에 저희가 이 상영 스케줄 올려놓겠습니다. 네. 7월 2일부터 6일까지. 6일까지 네. 들꽃 영화제. 서울 상암동 영상자료원. 수원에서 오실 거면 아침 일찍 나오시면 됩니다. 네. 화장품 제가 2개 드리겠습니다. 수원이라고 하면 오늘의 기후 청취자입니다. 네. 수원이라고 하시면 2개. 네. 경기 남부에서 가시는 분들. 제가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네, 캐나다 영화는 캐나다 이제 영화까지. 네. 캐나다 영화는 옛날 영화 공적 명령이라는 70년대 영화도 있고요. 캐나다 영화 제가 저의 꿈은 들꽃 영화제를 다른 나라 독립 영화들과 막 섞은 거예요. 일본 영화도 독립 영화가 있고 중국도 네. 있고 캐나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류하게 하고 한국의 독립 영화 감독들이 캐나다 가서 호주 가서 일본 가서 활동하면 좋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서 네. 네. 돈 대신 이렇게, 저희가 네, 조금씩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5편 정도 외국 영화, 네. 나머지 15편 한국 영화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기후 밴드에서 들꽃 영화제 스케줄 한번 봐주세요. 올드보이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소개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